안녕하세요. 자연 그대로 민통선 라이프 꾸벅이의 꿈입니다. 오늘은 황토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황토에 대해서 엄청난 신비감을 갖고 있는데요. 검색한 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주로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고 퇴적된 풍적물로 이루어진 토양이다. 바람에 이동된 만큼 0.002부터 0.005mm의 아주 작은 미사 혹은 미사질 점토로 되어 있다. 붉은 기운이 강한 황토는 산화철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전통 지식으로는 중초를 조화시키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천연 염색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사에 실려온 미세먼지가 오랜 시간 퇴적되고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토의 효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함유된 효소, 미네랄에 의한 작용, 둘째는 원적외성 반출 효과, 셋째 항습 기능 혹은 흡착 기능입니다. 먼저 효소, 미네랄, 미생물에 의한 기능은 대부분 과장되었습니다. 보통 효소에 의해서 독소 제거와 정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연히 효과를 보려면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약 베고 잔다고 빈혈 났습니까? 가끔 황토 침대를 팔거나 황토 이불자리를 팔면서 효소의 효과를 말하는 황당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를 물에 풀어서 가라앉힌 후 맑은 물만 걸러서 황토 지장수라고 해서 먹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황토의 효소에는 이름도 참 어려워요. 카탈라제, 디페놀 옥시다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의 4가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우선 효소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만 봐도 이게 무허가 약장사라는 증거죠. 한마디로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아마도 황토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식물의 뿌리, 곤충의 알, 이런 미생물에 의한 분해된 퇴적물에서 나온 걸 가지고 효소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성분 중에 미량의 효소 성분을 발견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 그렇게 카탈라제를 먹고 싶으면 우리 순대 먹을 때 간 한 조각 먹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효소, 아마도 이게 미생물이나 분해된 퇴적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효소가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작용을 한다고요? 아마 배탈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분해된 퇴적물이라면 그 중에 당연히 좋은 성분도 있겠지만 또 미량의 효소 성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연히 위험한 성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어느 덜 떨어진 종편 스타가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성분을 들먹이면서 약을 팔았을 거고 그 말을 받아적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선의 추정은 황토의 미세한 분말이 독소나 흡착물을 흡착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이런 앞뒤도 안 맞는 말, 과학적 임상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말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황토를 먹거나 지장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토가 무슨 표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바람에 날려온 흙, 황사죠. 황사인데 어떤 위험한 성분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혹은 하나의 황토 샘플이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황토가 안전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황토를 먹거나 우려내는 건 절대 비춥니다. 효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미네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흙인데 미네랄 많겠죠. 우린 이미 천일염 과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멸치 한 마리 드세요. 또 미생물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황토의 효과 중 가장 인기 있는 항목이 바로 원적외선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덮여 놓으면 뜨끈뜨끈한 찜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토 찜질팩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가끔 황토만 있으면 지가 스스로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만둬도 뭔가 스스로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건 100% 방사능 물질입니다.
황토는 가열을 해두면 그게 원적외선 형태, 즉 복사열로 방열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뜨끈한 방에서 몸을 지지고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 분명히 제 몸은 좋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원적외선 때문인지 전도에 의한 따끈함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황토의 효능은 바로 항습 기능과 흡착, 탈취 기능, 정화 기능입니다. 황토에 물을 뿌리면 순간적으로 황토가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조금씩 내뿜는 거죠. 습도가 높으면 황토가 습기를 먹고 습도가 낮으면 황토가 말라가면서 습기를 내뿜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부 질환을 겪는 분들이 황토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무슨 효소나 미네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황토의 정화작용과 흡착작용은 피부 미용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비누나 화장품 혹은 팩을 만들기도 하더군요.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황토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수천 년간 집을 지어왔고 수천 년간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황토의 안정성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황토의 원적외선 효과와 항습 효과만으로도 최고의 건축자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흙집이니 보온 또는 한여름 열 차단도 보장된 거고요. 전자파 흡수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효과를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우리 집 화단에 있는 흙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금속으로 막는 겁니다. 창문 없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휴대폰 안 되잖아요. 심지어 선인장도 전자파 흡수라고 팔아먹더라고요. 그냥 배춧잎으로 막아도 선인장만큼 흡수합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냥 예쁜 선인장으로 즐기는 게 더 멋지게 사는 길입니다. 이 원적외선 기능과 항습 기능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황토로 제 약이 되는 식품연구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황토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는 동영상 아래 정보창 사이트를 적어두었습니다. 민통선에서 자연 그대로 라이프를 꿈꾸는 꾸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